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 프리템 유교학 제8장의 4강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제 진액성 치연 반응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죠. 이번 시간에는 이제 제거 반응 설명드릴 거고, 치연 제거 반응 정리를 한번 할 거고, 그 다음에 알코올이 기질이 이제 인명 반응이 되어 있는데, 요거는 보통 뭐 네임 리액션, 네임드 리액션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요 반응, 알코올이 반응 기질이 되고, 거기에서 관련된 반응들이 이제 그걸 개발한 화학자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의 보통 이름을 따서 그 반응을 명칭을 부르거든요. 그 몇 가지 반응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거 반응. 치연 반응과 반응 형태는 다르죠. 근데 저 OH기가 어떻게 바뀌는지, 저 OH기의 역할은 똑같아요.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 거야? 할로젠과 같은 이탈기 역할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OH기 자체는 떨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강염기 형태로 떨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앞쪽에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저 OH기를 활성화시켰죠. 여기서도 똑같아요. 똑같이 활성화를 시킬 거고, 자, 어쨌든 이제 OH기 형태가 뭐 변화가 되긴 하겠지만, 개념적으로는 H와 OH기가 떨어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물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H와 OH기가 제거되는 탈수 반응이다라고 부릅니다. 반응 형태적으로는 제거 반응이긴 한데, 물이 떨어진다라는 의미에서 탈수 반응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반대 반응. 알켄이 반응 물질이 되고 물이 거기서 첨가가 된다. 그럼 이 반응이 역반으로 진행되는 반응이잖아. 그럼 무슨 반응이죠? 알켄의 수화 반응이지, 수화 반응. 그래서 수화 반응과 탈수 반응은 서로 가역 반응 관계에 있는 반응이다. 그래서 물, HOH기가 제거되는 형태를 보이게 됩니다. 자, 여기도 이제 알코올의 양성자성 산과 반응을 시킬 거야. 양성자성 산과. 그러면 알코올이 탈수 반응이 일어나면 알켄이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알켄의 수화 반응이 일어나면은 알코올이 다시 되겠죠. 그래서 보통 디하이드레이션 탈수 반응을 할 때는 H2SO4를 제일 많이 씁니다. H2SO4를 산으로서 H2SO4를 제일 많이 쓰고, H2SO4를 써야 되는 이유는 뭐죠? 만약에 HX를 쓰게 되면은 여기가 양성자 첨가가 되고 떨어졌어요. 그럼 뭐가 돼? 탄소 양면은 뭐가 공격해? X-가 공격하잖아. 그럼 치연 반응이 되는 거지. 그래서 치연 반응으로 진행되지 않고 탈수 반응으로 진행되는, 제거 반응 형태로 진행되기 위해서 H를 제공해주고 생성된 짜염기가 친액성도가 아예 없는 H2SO4를 제일 많이 씁니다. 그 점 기억해 두셔야 돼요. 여기는 산의 종류가 치연 반응 경우가 좀 달라요. 자, 그 다음에 역으로 진행될 때는 그 산 쪽면 조건에서 진행되는 거니까 수화 반응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가역 반응, 서로 왔다 갔다 하는 반응이다. 이 개념 가지고 문제도 좀 나오니까 이거 기억해 두셔야 되고, 자, 평형과는 관계에 있어요. 서로 가역 반응이면서 평형 반응이고, 알켄의 산중매 추화 반응에 이제 역반응이 되는 거죠. 제거 반응은. 반응이 탈수 반응 쪽으로 우세하게 진행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반응 과정에서 물이 생성이 될 거란 말이죠. 얘가 없어져야 돼. 얘가 없어져야 반응이 정반응이 우세하게 진행이 돼요. 얘가 없어져야 돼. 반응 과정을 통해서 이제 물이 생성이 될 건데 얘가 제거가 돼야지만 계속 정반응 쪽으로 우세하게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물을 제거해야 되잖아. 물을 제거하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를 보면은, 이제 딘스타이그라고 하는 장치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얘가 딘스타이그라고 하는 장치예요. 그 다음에, 실제 데시칸트를 이용할 수도 있어요. 건조제. 그러니까 반응이 일어나는 그 플라스크 내에 넣어서 반응의 과정에서 생성되는 물을 좀 잡아줄 수 있는 건조제를 사용할 수도 있거든요. 저 건조제를 제일 많이 쓰는 게 이제 몰리큘러 시버라고 부르는 분자체, 그 다음에 MgSO4나 NH2SO4, 이것들은 다 이제, 고체 무기물들인데, 이런 것들을 사용하게 되면은 물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얘는 실제 물을 잡을 때 많이 쓰니까. 자,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데, 딘스타그라는 장치도 꽤 많이 이용을 해요. 그리고 그거는 좀 어떻게 쓰는지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은데, 여기가 지금 반응이 일어나는 플라스크예요. 여기가 가열이 되는 거죠. 지금 가열이 되고 있는 중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반응 용매랑 뭐 물질들이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보통 여기 반응 용매를 제일 많이 쓰는 게 뭐냐면 벤젠을 제일 많이 써요. 이 경우는. 벤젠 혹은 톨루엔 같은 거. 벤젠이나 톨루엔을 많이 쓰는데 얘를 많이 쓰는 이유는 뭐냐면 공비온합물을 만들기 위해서 물과 이 용매가 작용을 해서 공비온합물, 아조트로프라고 부르는 공비온합물을 만들기 위해서. 공비온합물을 만드는 이유는 뭐냐면 이 벤젠이나 톨루엔이 물과 상호작용해서 공비온합물을 만들면 물이 100도가 아닌 더 낮은 온도에서 끓어 넘칠 수 있어요.
공비혼합물을 만들게 되면은 물이 더 낮은 온도에서 끓을 수 있습니다. 그런 목적으로 이제 용매로 이런 것들을 많이 쓰죠. 자, 그럼 여기서 반응이 일어났어. 반응이 일어났어. 그럼 여기서 물이 생성이 됐어. 예를 들어서 탈수 반응이 일어나서 물이 생성이 됐어. 그러면 이 벤젠이나 톨루엔을 이용해가지고 아스트로프가 되니까 이게 기화가 될 거잖아요. 계속 끓이니까 기화가 된단 말이야. 그럼 이렇게 올라가요. 끓이니까 이렇게 올라가겠지? 올라가요. 여기까지 올라가. 기체 형태니까 뭐 어디를 가든 문제는 없잖아. 올라가요. 그 다음에 여기 부분이 지금 쿨링되는 시스템이거든요. 여기가. 쿨링되는 시스템인데 물이 일로 들어가요. 물이 일로 들어가. 얘가 인이야, 인. 얘가 물이 나오는 아웃이에요. 요게 물이 거꾸로 넣어줘야 돼. 만약에 여기다 넣잖아요. 그럼 물이 여기까지 정도밖에 안 차요. 이렇게 빠지긴 하는데, 그 물이 고일 수 있는데, 물이 이만큼 정도밖에 안 차요. 근데 거꾸로 넣으면은, 여기 안에는 관이에요. 여기랑 연결되어 있는 거고, 이 바깥쪽, 여기 살짝 보이는 바깥쪽 부분에 물이 이렇게 감싸지는 거거든. 그러면서 여기로 올라오는, 이 기체. 벤젠이라고 예를 들면, 벤젠하고 물을 쿨링을 시켜줘요. 그럼 어디로 떨어져? 그때는 이제 용매 상태가 되니까, 이렇게 떨어지죠. 그대로. 그러니까 기체 상태로 올라와서 여기서 쿨링이 되면은 액화가 되는 거야, 다시. 기화됐던 게 액화가 되는 거야. 그럼 이렇게 떨어지죠. 떨어져. 그럼 여기 부분이 지금 물과 벤젠이 섞여 있는 거잖아. 그럼 물하고 벤젠 중에서 밀도가 큰 게 뭘까요? 밀도가 큰 거. 물이 밀도가 더 커.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용매가 쌓이게 되면은, 여기 용매가 이제 여기에 내려와서 쌓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보통 물이 얘가 물이 아래쪽으로 존재하고, 여기 유기용매, 벤젠이라고 하는 게 여기 존재하는 거죠. 그럼 물이 아래쪽에 쏘여 있잖아. 그럼 어떻게? 요 코크를 열어서 물을 계속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물이 만들어지자마자 계속 끓어서 올라가서 이렇게 물이 아래쪽으로 고이게 되면은 얘를 계속 빼주는 거죠. 이렇게. 물을 물리적인 방법으로 계속 제거해주는 셈이 되니까 반응이 종결될 때까지 계속 반응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딘스타그라는 장치의 사용 방법이에요. 이 점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반응적으로는 물이 제거가 돼야 탈수 반응이 우세하게 진행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여기도 이제 알코올의 차수에 따라서 이제 반응이 좀 달라지게 되는데, 3차나 2차 알코올 같은 경우, 보통 이제 3차 알코올을 반응 기준으로 제일 많이 예를 들죠. 3차 알코올 같은 경우는 이원 메커니즘으로 진행됩니다. 이원 메커니즘. 당연히 이탈기가 먼저 떨어지고 탄소 양이온 중간체를 거쳐서 진행된다는 얘기예요. 강산이 사용되긴 하지만, 황산이라고 하는 강산이 사용되긴 하지만, 그렇게 많은 양을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3차 알코올의 경우에는 이제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반응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화학적인 유용성이 상당히 큽니다. 3차의 경우에는 화학적인 유용성이 커요. 앞쪽에서도 치연 반응에서도 HX를 이용해서 알코올을 치연 반응한다. 그럼 반응 속도나 반응 수율적인 측면에서 3차 알코올이 제일 좋았잖아요. 그래서 알코올을 뭐 HX, 양성자성 산과 반응할 때는 3차 알코올에 굉장히 유리하고 그게 잘 진행되는 반응 조건이다 라고 하는 점을 좀 기억해 두시면 반응 설계할 때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어쨌든 알켄이 만들어지니까 치환이 더 많이 되어 있는 짜이체프 생성물이 주로 생성이 되고요. 당연히 탄소 양이온 중간체가 만들어지니까 자룡이 반응이 일어날 가능성은 항상 농후하게 존재하죠. 자, 메커니즘을 좀 보시면 여기는 반응 기제를 이걸로 쓸 겁니다. 여기 OH 3차 알코올이에요. 3차 알코올. 3차 알코올. 자, 얘가 뭐와 반응한 거였냐면 황산과 먼저 반응을 하는 거예요. 황산. 그럼 이렇게 쓰면 돼요. O, H에 O, S, O3, H. 여기 황산이거든요. 황산을 이렇게 표현한 거고, 여기에 존재하는 산소 혼자의 비공유사성에 수소를 먼저 공격합니다. 이렇게. 무슨 과정이야? 액티베이션 되는 과정이야. 당연히 액티베이션 되는 과정은 일어났어야 되니까. 자, 그럼 여기가 OH2가 되면서 플러스 차지를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 얘가 이탈기로 떨어지는 거야. 여기 과정이 뭐야? SN1. 전체적인 SN1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물이 떨어져 나가게 되고, 뭐가 생성이 되는 거냐면, 여기가 탄소 양이온이 생성이 되는 거죠. 이게 CH3기. 자, 그래서 탄소 양이온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 형태로 제거 반응이 일어나요. 자, 여기가
지금 C에 H가 붙어 있는 상태라고 보면은, 자, 보세요. 여기가 이탈기로 떨어진 탄소, 여기 이탈기잖아. 이탈기가 떨어져 있는, 이탈기가 결합되어 있는 탄소 원자. 우리가 보통 뭐라고 부르죠? 얘를 알파탄소라고 불러, 알파탄소. 얘가 알파탄소야. 알파탄소가 지금 플러스 차지, 양이온을 가지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이걸 없애기 위해서 무슨 역할을 하냐면, 여기로 공격할 수도 있지. 공격하면 치안 반응으로 진행되는데, 여기서 공격할 수 있는 화학종이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뭘 하냐면, 제거 반응이 일어나거든, 제거 반응. 어떤 식으로 제거 반응이 일어나냐면, 첫 번째. 여기가 알파탄소니까, 여기도 베타탄소가 되고, 여기도 베타탄소가 돼요. 그럼 베타 수소, 여기는 3개, 이걸 HA라고 놓고, 여기 수소 HB라고 놓으면은, 첫 번째, 여기 HA가 관여되는 메커니즘을 보면은, 자, 뭐가 제거하냐면, 여기. 염기잖아. 약염기긴 하지만, 염기잖아. OSO3H의 마이너스. 얘가 염기 역할을 하는 거야. 얘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이중결합이 이렇게 만들어주죠. 자, 그럼 HA가 제거돼서 생성이 되는 알케는 구조가 이렇게 생성이 되죠. 어떻게? 이렇게. 여기가 CH2. 맞죠? 그 다음에 여기 HB가 제거돼. 이거에서 똑같이. 여기서 이게 제거되겠죠? 이중결합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돼요. 자, 그럼 이 과정에서 HB가 제거되면 얻어지는 화합물의 구조는 이렇게 그려지게 되죠. 여기 메til이 하나 존재하고 이중결합이 이렇게. 여기 CH3기. 이게 생성물이잖아요. 생성물. 여기서 물이 빠져나갔으니까 탈수 반응이 되는 거고. 그럼 얘는 몇 치원 알켄? 2치원 알켄. 얘는 몇 치원 알켄? 하나, 둘, 세 개니까 3치원 알켄. 뭐가 더 안정해요? 얘가 더 안정하잖아. 그죠? 치환이 더 많이 되는 알켄이 만들어지잖아. 뭐에 따라서? 짜이체프 룰에 따라서. 그래서 얘가 뭐? 주생성물. 얘가 뭐? 부생성물이 되는 거죠. 얘가 주로 얻어지는 화합물이다. 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고, 지금은 제가 중간에 탄소 양이온의 자료용 반응을 고려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여기 탄소 원자가 뭐냐면 3차 탄소 양이온이고, 얘가 주변에서 이동을 해봤자 차수가 더 높아지지 않거든. 근데 경우에 따라서 여러분은 고민해 주셔야 돼. 여기는 3차기 때문에 제가 고려하지 않은 거예요. 자, 여기에 이제 3차 알코올의 탈수 반응 메커니즘이다. 자,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고, 자, 크게 문제는 없으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차 알코올 같은 경우는 이제 E2 제거 반응 메커니즘으로 진행이 됐는데, 얘는 반응이 그렇게까지 효율적이지 않아요. 왜냐면 반응이 진행되려면 굉장히 높은 온도가 필요해요. 굉장히 높은 온도가. 화학적 유용성이 그렇게 크지 않다. 그 낮은 온도, 얘가 반응이 충분히 높아지지 않으면 치환 반응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죠. 얘가 앞쪽에서 치환 반응 파트에서 황산과 알코올, 1차 알코올이 반응해서 활성화가 됐어. 근데 그 형태로 공격할 수 있는 친액체가 없었기 때문에 뭐가 공격했어요? 반응 물질, 알코올이 친액체로 작용해서 공격을 했잖아. 그럼 뭐가 생성됐죠? 에터가 생성됐잖아. 그렇게 진행될 가능성이 큰 거예요. 온도가 충분히 높지 않으면. 온도가 충분히 높으면 제거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데 굉장히 높은 온도가 필요한 거니까 부반응이 일어날 가능성도 꽤 큰 거고요. 자, 아시겠죠? 여기는 이제 이렇게 좀 반응 기질을 1차 알코올이긴 한데 이렇게 한번 봅시다. 그냥 OH 이렇게 볼게요. 그럼 여기도 똑같이 황산이 제일 먼저 반응을 해요. 여기 제일 먼저 반응을 하는 거지. 자, 그러면 하고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쪽에 수소원자가 붙고요. 그 다음에 여기 죄송해요. 여기가 잘못 표현했네. H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가 플러스 차지가 생성이 되죠. 산소원자 쪽에. 자, 그럼 얘가 어쨌든 여기 부분이 뭘로 바뀐 거냐면 리빙 그룹으로 쓰일 수 있는 형태로 바뀌었어요. 근데 얘가 먼저 떨어질 수는 없잖아. 앞쪽에 3차 알코올처럼 여기가 1차 탄소 양이온이 생성이 되는 포지션이니까. 그래서 어떡하냐면 얘가 알파탄소니까 베타탄소가 여기 있잖아요. 여기 수소를 제거하는 거야. 누가? 여기서 수소 원자를 제공해주고 생성된 짝염기가 O,
SO3H의 마이너스가 이렇게 진행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전형적인 E2의 제거 반응 메커니즘인데, 이게 잘 진행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얘가 뭐야? 얘 약연기야. 약연기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수소원자의 산성도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약연기를 가지고 반응을 시키기 위해서 이거를 뭘 해야 되는 거지? 가열을 해줘야 되는 거야. 끓여야 되는 거야. 이게 충분히 가열되지 않으면 이 상태에서 얘가 염기 역할을 못하고 이게 여기를 공격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럼 치환 반응으로 진행되는 거지. 자, 그럼 앞쪽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앞쪽에 3차 알코올과 비교해보면 3차 알코올도 얘가 염기를 썼는데 그때는 왜 진행이 됐는데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3차 알코올은 이탈기, 여기 물이 먼저 떨어졌잖아. 그래서 탄소 양이온이 만들어졌잖아. 그럼 탄소 양이온에 인접해 있는 베타수소는 산도가 어마어마하게 커져요. 그러니까 이 염기도의 세기가 그렇게 크지 않더라도 산도가 굉장히 커졌으니까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거야. 근데 얘는 여기 수소원자의 산도가 그렇게 크지 않아. 그러니까 이 염기도의 크기도 크지 않은 걸 가지고 여기에 산성도가 크지 않은 수소를 공격해야 되기 때문에 가열을 해줘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생성물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제 물이 떨어져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게 이제 1차 알코올의 제거 반응이다. 그러니까 반응이 별로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성자성 산을 직접 이용하는 반응은 치환 반응이든 제거 반응이든 3차 알코올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다. 그게 굉장히 좋은 반응 기질이 된다.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고, 이 관련된 문제 풀어보고 그 다음 내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탈수 반응의 생성물을 그리고 혼합물이 얻어진다면 주생성물을 나타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물론 이제 OH가 액티베이션이 돼서 떨어져 나가는 거긴 하지만, 그냥 이제 생성물의 구조를 찾을 때는 OH가 결합되어 있는 탄소를 알파탄소, 그러니까 OH를 그냥 할로젠과 똑같은 형태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생성물의 구조를 찾을 때는. 자, 이거는 구조 다시 그려보면 탄소가 하나, 둘, 세 개고요. 그 다음에 이쪽 편으로 OH가 결합되는 상태가 되는 거죠. 얘가 무슨 탄소? 알파탄소. 그럼 베타탄소는 여기와 여기고, 어차피 분자가 대칭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 수소만 제거되는 걸로 표현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거로부터 제거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은 이중결합은 이런 고리를 가지고 있는 형태의 화합물이 얻어지게 되죠. 자, B번. 자, 역시 여기도 이제 여기가 알파탄소가 되죠. 알파탄소. 여기는 지금 에틸기는 동일하고 여기에 CH3기 쪽에도 수소원자 하나가 있죠. 자, 그러면 알파, 베타 여기 부분을 나타낼까요? 여기를 HA라고 놓고 여기를 HB라고 놓으면은 여기 두 가지 형태의 화합물이 생성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HA가 제거됐다. HA와 이제 물, OH가 제거됐다라고 보시면 이중결합이 이렇게 그려지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게 제거됐다. HB의 수소원자가 OH가 제거됐다. 그러면 요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생성물이 알켄이고, 지금 왼쪽 편이 3치환. 밑에 알켄이고, 여기가 2치환 알켄이잖아요. 뭐가 주생성물이다? 요게 주생성물이다. 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10번에 보시면, 10번도 지금 OH가 결합되어 있는 탄소, 여기가 뭐야? 알파탄소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분자가 어차피 대칭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 수소, 그 다음에 여기 수소, HA라고 놓고요. HB라고 놓으면은 두 가지 형태의 화합물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HA가 제거됐다 라고 보시면 이런 형태의 화합물이 생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HB가 제거됐다. 저기 메틸기에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 2치환. 여기는 뭐? 이중결합이 돼서 하나, 둘, 세 개니까 3치환. 주생성물은 뭐가 되겠어요? 얘가 주생성물이다 라고 하는 것까지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 제거 반응은 이제 할로젠화 시약을 이용하는 건데, 얘는 POCl3라고 하는 시약을 이용합니다. POCl3의 PDD. 앞쪽에 PCl5나 PCl3가 더 일반적이죠. PCl3보다는 PBr3가 더 일반적이었는데, 요거나 혹은 PCl3 같은 경우는 어떤 반응 조건에서 주로 쓰는 거냐면, 얘들은 치환 반응에서
근데 여기 쓴 POCl3만큼 이것만 얘만큼은 어떤 반응 조건에서 주로 쓰냐면 얘는 제거 반응이에요. 요 구분을 좀 해주세요. 얘만 제거 반응했습니다. 그래서 사이클로헥산으로 POCl3와 피리딘 조건 하에서 반응시키게 되면은 E2 제거 반응으로 반응이 진행이 됩니다. 물론 OH기가 POCl3와 먼저 반응을 해서 좋은 이탈성을 가지고 있는 형태로 바뀌게 되죠. 바뀌고 나서 반응이 진행되는 겁니다. E2 반응으로. 자, 얘는 반응 기질이 뭐 요거였으니까 사이클로헥산올이었으니까 요거를 가지고 설명을 드려보면, 자, POCl3는 구조가 이렇게 생겨버렸습니다. Cl이에요. 자, 그럼 어떻게 돼? 여기 산소 원자의 전자쌍이 얘를 공격하고요. 똑같거든? 올라가요. 그리고 다시 내려오잖아? 이탈기로서 클로라이드 하나 떨어뜨려 버리지. 자, 그러면 이 상태가 되고, 여기 O, H기가 되고, P, 그 다음에 O, Cl, Cl이 되죠. 그리고 중간체가 만들어지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뭐가 제거가 될지가 조금 이제 교재마다 좀 차이가 나긴 하는데, 여기 수소원자를 제거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가 지금 이제 좋은 이탈성을 가지고 있는 상태로 바뀌었으니까 여기가 알파탄소가 되는 거고, 여기에 수소원자, 얘가 베타수소가 되는 거잖아요. 얘를 제거할 수도 있죠. 근데 그 역할을 둘 다 뭐가 하냐면 피리딘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피리딘이 이런 역할을 하는 거죠. 피리딘의 구조는 이렇게 생겼어요. 질소 원자가 들어가는 방향적 화합물입니다. 얘가 얘를 공격하는 거예요. 얘가 피리딘이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되고 이렇게 진행되는 형태로 반응을 설계해 주시면 됩니다. 그려주시면 돼요. 이게 생성이 되는 거죠. 알케인이.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 주시면 되고, 뭐 교재에 따라서 피리딘이 여기에 수소원자를 먼저 제거해서 여기가 중성 상태로 바뀌면 그 다음에는 여기 수소를 이제 이용해서 제거 반응하는 걸로도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교재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고, 근데 이게 좀 교재마다 좀 차이가 좀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하나의 메커니즘은 또 확연히 뭐 이렇다 이렇게가 아니라 좀 차이가 나니까 제가 어느 쪽이 더 맞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기는 해서 여기는 두 가지 가능성을 다 말씀을 일단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 부분이 이탈기로 쓰이는 거고 여기 부분이 리빙 그룹으로 알파탄소, 베타탄소에 붙어있는 베타수소를 피리딘이 공격을 해서 반응이 진행된다. 피리딘이라는 것 자체가 염기도가 아주 크지는 않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반응이 진행되는 게 조금 더 유리할 것 같기는 해요. 자, 메커니즘은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알킬 설포네이트로 전환을 한다. 실제 실험실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제일 반응 효율도 높고 선택성도 좋고 그런 특징이 보이기 때문에 역시 E2 제거 반응으로 진행이 되고요. 수율이 높고 부반응이 일어날 가능성이 낮습니다. OH기를 설포네이트기로 활성화시킨 다음에 강염기 약친액제 성격을 갖는 염기와 반응시켜서 제거 반응을 주로 진행하죠. 강염기 약친액제 성격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염기가 T부톡사이드예요. T부톡사이드. O-. 보통 여기에 카운터파트 양이온으로 포타슘이 붙어있죠. 그래서 포타슘 T부톡사이드 같은 염기. 그러니까 친액체로 쓰여서 얘가 친액체로 쓰여서 치연 반응으로 진행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염기적인 성격이 좀 큰 물질과 반응을 하는 거죠. 자, 얘는 뭐 메커니즘이 사실 앞쪽에 설명드렸던 거와 똑같거든요. 골칙에다가 토시클로라이드를 이용해요. 물론 여기도 이제 피리딘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얘는 뭐 영향을 미친다기보다는 그냥 염기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OTS기로 바꿔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존재하는 수소 원자를, 그러니까 여기는 얘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얘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한 번에 반응이 진행되는 건 아니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베이스, 염기를 처리해주게 되죠. 굉장히 많은 염기들이 사용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 베이스가 공격하고, 이렇게. 전형적인, 뭐죠? E2 제거 반응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요거 메커니즘 앞쪽에서 설명드렸으니까 그 내용 참고해 주시고 여기 부분만 E2 반응으로 진행이 된다. 그래서 여기를 보통 시험 문제를 내면은 치연 반응에 대한 메커니즘을 좀 더 많이 내요. 치연 반응에 대한 거. 염기를 쓰여서 제거 반응으로 진행이 된다. 그거에 대한 메커니즘보다는 제거 반응보다는 치연 반응에 대한 메커니즘이 좀 더 일반적으로 많이 내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 점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치연 반응과 제거 반응을 정리해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강한 산성 조건 하에서 반응을 시켰어요. 그러면 2차나 3차 알코올 같은 경우는 SM1 타입으로 진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알킬이 만들어진다. POCl3 피리딘 조건 하에서는 E2 제거 반응을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다. E2 제거 반응을 통해서 자,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2차 알코올에다가 HX를 처리해주거나 SOCl2 PBr3를 처리해주게 되면은 이 아래쪽은 전형적인 SN2 반응을 통해서 반응이 진행되는 거고 HX 같은 경우는 이제 SN1과 SN2가 둘 다 동시에 진행될 수 있죠. 그래서 요거를 만 2차 같은 경우를 받고 싶으면 아래쪽에 반응 조건이 좀 더 효과가 좋다, 선택성이 좋다라고 보시면 되고 X, 할로젠으로 바꿨잖아요. 얘는 전형적인 할로젠 알킬 화합물이잖아. 여기에다가 염기 친액체를 처리해주거나 염기를 처리해주게 되면 치연 반응으로 진행이 되든지 제거 반응이 진행이 되든지 그런 형태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토시클로라이드를 피리딘 같은 염기와 같이 반응을 시키게 되면은 알킬 설포네이트기로 바꾸는 거죠. 요거가 좋은 이탈기로 바뀐 거죠. 여기서 할로젠을 좋은 이탈기로 바꿔준 거고 할로젠 형태로 그 다음에 똑같이 처리해주게 되면은 치연 반응이 진행되든 제거 반응이 진행되든 이런 형태로 이제 반응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코올의 이제 치연 제거 반응은 이제 이렇게 해서 정리를 좀 해보시면 될 것 같고 뒤쪽에 이거 관련된 문제 풀어보고 그 다음 내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시된 알코올 화합물을 다음 시약들과 반응시켰을 때 얻어지는 생성물의 구조를 그리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SOCl2 이제 피리딘 조건이네요. 자, 이거는 이제 알코올은 이제 클로라이드로 바꾸는 반응 조건이고, 그럼 반응 물질의 구조를 보시면 지금 CH3기가 2개, 그다음에 여기 CH 탄소 원자에 OH가 결합되어 있는 첫 수로 보면은 2차 알코올입니다. 자, 여기다가 SOCl2를 처리해줬다. 그러면 SN2 반응으로 진행이 되는 거니까 뭐가 되겠어요? 이쪽에 클로라이드가 도입된 형태의 화합물이 얻어지게 됩니다. 자, B번은 토시클로라이드를 피리딘 조건 하에서 그러면 OH가 있죠. 자, 여기를 토시클로라이드라 피리딘. 자, 그러면 그쵸? O 토실기 형태로 바꿔주는 거고 이거 구조는 다시 한번 그려보시면 O. 자, 풀 구조로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10번은 H2SO4 강산인 황산을 처리해 줬네요. 자, OH기가 되는 거고 자, 이거는 지금 제일 첫 번째 반응은 이렇게 OH2가 되겠죠. 그 다음에 황산을 보통 처리해주면은 탈수 반응 형태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떨어져 나가고 알파탄소 쪽에 양이온이 생성이 되고 베타 탄소 쪽에 결합되는 수소원자가 제거가 되면은 이러한 이제 알키온화합물 생성이 될 수 있겠죠. 자, D번은 HBr을 처리해줬습니다. OH기. 자, 그러면 일단 OH2 형태가 생성이 되고 2차이기 때문에 이것도 양이온이 생성이 된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Br-가 공격을 하겠죠. 이렇게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Br 이 형태 화합물이 얻어지게 되고요. 자, F번 PBr3 다음에 NaCn입니다. 자, 그러면 OH기가 되고 여기다가 PBr3를 처리했다. 그러면 무슨 반응? SN2 타입으로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 OH기의 배양이 이렇게 존재한다라고 보면은 수소가 이렇게 존재하는 거죠. 이거 가정을 들어보는 거예요. 가정해보는 거예요. 그럼 SN2 타입의 반응으로 진행이 되니까 이쪽에 OH기가 브로마이드로 바뀌는데 자, 브로마이드가 이렇게 그다음에 수소가 이렇게 존재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NaC, CN-로 채워줬다. 얘도 SN2야. SN2 반응이 연속적으로 2번 일어나는 거죠.
자, 그래서 베이가 반전이 되고 다시 반전이 되니까 최종 생성물은 베이가 보존된 형태. 수가 이쪽으로. 그 다음에 OH기 대신에 최종적으로는 CM이 도입된 형태 화합물. 자, 이런 화합물이 생성이 되겠네요. 자, F번 POCl3 피리딘 조건입니다. 얘는 전형적인 제거 반응에 사용되는 할로제나 시약이죠. OH기. 자, 제거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은 이런 알케ন 화합물 생성이 됩니다. 자, 다음으로 볼 거는 이제 알코올이 기질인 인명 반응. 뭐 네임 리액션, 네임드 리액션 보통 그렇게 부르거든요. 자, 아펠 리액션, 뭐 뒤쪽에 미츠노브 리액션 뭐 이런 것들 이제 반응을 개발한 또 화학자분들의 이름을 따서 이제 그 반응을. 그러니까 저런 반응을 개발하는 게 유기화학을 전공하는 화학자들한테는 가장 큰 영광 중에 하나죠. 그 사람의 이름을 딴 반응이 있는 거니까. 그쵸? 되게 의미 있는 거예요. 자, 여기는 OH기를 X로 바꾸는 거예요. 이거 앞쪽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얘는 보통 OH기를 그냥 할로젠으로 바꾼다. 그러면 HX를 쓰거나 아니면 뭐 PCl3, PBr3, SOCl2 이런 것들을 쓰잖아요. 근데 그것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산성의 반응 조건에서 진행될 수밖에 없다. 산성도가 굉장히 커요. 그 반응 미디어 자체가. 그러면 산성에 취약한 작용기를 가지고 있으면 그 조건을 쓸 수 없겠죠. 그래서 얘는 그렇게 산성에 관련된 그 부산물이나 이런 게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중성 조건에서 온화하게 반응을 시킬 수 있습니다. 반응은 여기 베이가 반전된 형태로 보시는 것처럼 SN2 타입으로 진행이 되고요. 반응 시약은 트라이페닐 포스핀 그리고 CX4 요거를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요 시약 조합을 이용해서 알코올을 할로젠 알킬로 변화시키는 반응. 그리고 이제 SN2 반응으로 반응은 진행이 되고요. CX4 대신에 뭐 BR2나 CH3I, I2 요 조합들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CX4를 사용하는 게 훨씬 더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기는 해요. 자, 산성 조건에서 불안정한 작용기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 사용하기에 적합한 반응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반응들은 기본서에는 거의 없기는 해요. 기본서에는 없는데 여러분이 그 유기화학을 조금 깊이 있게 공부할 예정이시다 라고 하면은 이 반응은 알아두시면 도움은 굉장히 많이 돼요. 그래서 여기는 좀 취사 선택해서 잘 들으세요. 필요하신 분들은 좀 자세히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 아니신 분들은 그냥 과감히 넘기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반응 구조, 메커니즘 그리다 보면 여기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요. 구조 자체들이 좀 복잡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그냥 제가 그려놓은 메커니즘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CX4, 여기 클로라이드니까 CCl4죠. CCl4. 여기를 트라이페닐 포스핀이 공격을 해요. 여기 전자쌍을 이용해서 클로라이드를 공격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클로라이드가 이쪽에 결합이 형성하면서 전자쌍을 여기 탄소 쪽으로 넘겨줘요. 그러면 이는 결합이 하나가 더 만들어지면서 플러스 차지를 가진 상태가 되고 여기 탄소는 클로라이드 3개에 의해서 안정화가 되어 있는 탄소 음이온 형태가 되죠. 어쨌든 반응성이 굉장히 크니까 이게 염기로 쓰여서 알코올의 산성 수소 원자를 공격합니다. 공격하고 여기는 그러면 여기는 지금 없는데 여기 부분에서 CH, CL3로 변화가 되겠죠. 얘가 그렇게 이제 변화가 되고 여기는 알콕사이드 형태로. 그러면 알코올 입장에서는 친해성도가 굉장히 커진 거예요. 중성 상태였던 거에 비해서 여기 알콕사이드가 되니까 얘가 친해성도가 굉장히 증가됐다 라고 하는 특징이고 얘가 친액체로 작용해서 친전자성 원자인 인원자로 공격합니다. 그리고 이제 클로라이드 이탈기로 떨어뜨려주면 요 골격. 그러니까 요게 굉장히 핵심적인 골격이에요. 여기 산소 원자에 인이 플러스 차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트라이페닐 포스핀으로부터 유래된 인이 플러스 차지를 가지고 있고 산소 원자에 결합되어 있는 상태. 요게 굉장히 특징적인 구조예요. 그렇게 되고 여기가 그럼 굉장히 좋은 이탈기거든요. 요거 전체가 좋은 이탈기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한 거야? 뭐 한 거야? 복잡해 보이지만 여기 과정이 복잡해 보이지만 뭐 한 거야? OH기를 뭘로? OH기 자체를 좋은 이탈기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과정이 복잡해 보이지만 여기까지 진행된 건 뭐야? 활성화 과정이야. 활성화 과정이에요. 그리고 클로라이드가 공격을 해서 SN2 타입으로 반응이 진행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부분이 이제 떨어지게 되면은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만들어지는데 저거를 트라이페닐 포스핀 옥사이드라고 얘기해요. 트라이페닐 포스핀 옥사이드. 저 화합물은 진짜 안정합니다. 진짜 안정해요. 그래서
이 반응이 일어나게 하는 원동력, 힘이라고 보통 부르죠. 드라이빙 포스라고 부르는 게, 트라이페닌 포스핀이 굉장히 에너지적으로 안정한 트라이페닌 포스핀 옥사이드로 변환되는 그 힘을 이용해서 이 반응이 일어난다고 보통 설명을 합니다. 그게 이 반응이 일어나는 원동력이다. 그래서 여기 부분이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좋은 이탈기로 바꾼 겁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 요거와 비슷한 반응 형태가 요것도 있어요. 미츠노브 타입으로, 미츠노브 리액션이라고 얘기해요. 저분은 이제 일본의 화학자분이죠. 미츠노브. 자, 여기는 에스터 타입으로 좀 바꿔줄 수 있는데, 여기도 보시면 베이가 반전이 돼요. 그래서 카복실산, 트라이페닌 포스핀, 여기도 트라이페닌 포스핀이 관여가 되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시약이라고 부르는 게 데드라고 부르는데, 데드, 뭐 이제 아니면 DIAD 뭐 이런 것도 쓸 수 있어요. 자, 얘는 트라이페닌 포스핀, 데드, 친액제 조합을 이용해서 알코올을 다양한 작용기로 변환시키는 반응입니다. 조금 다양성을 줄 수가 있어요. 자, 데드, 다이에틸 아조 다이카복실레이트 대신에 DIAD를 사용할 수도 있다. 자, 요게 데드예요. 요게 데드라고 하는 시약이에요. 그래서 아조 카복실레이트잖아요. 아조 다이카복실레이트. 아족이 가지고 있고 다이카복실레이트. 에틸기 형태로 존재하는 형태를 포함합니다. 여기 트라이페닌 포스핀이 이쪽에 질소 원자를 먼저 공격하고요. 그럼 여기 결합이 끊어지면서 질소가 마이너스 차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질소가 마이너스 차지를 가지게 되면은 친해성도가 굉장히 크잖아요. 물론 여기에 이제 카본에 비해서 안정화가 좀 되긴 하지만 그래도 반응성이 커요. 얘가 뭐래? 여기. 얘가 뭘로 쓰이는 거냐면 친액제로 쓰이는 거거든. 친액제로. 친액제로 결국 쓰이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카복실산에서 산성 추수원자가 제거가 되면서 여기 카복실레이트 형태가 생성이 돼요. 카복실레이트. 요게 카복실레이트. 여기 형성이 되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부분이 지금 플러스 차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산소 원자의 비공유사성이 여기 인원자를 공격합니다. 이거 앞쪽 편에서도 나왔던 메커니즘이죠. 이게 공격을 해요. 물론 앞쪽 편은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차지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반응을 했지만, 이건 이제 중성 상태에서도 반응이 일어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진행되고, 여기 질소 원자가 마이너스 차지가 되는데, 여기 산성 수소 원자를 제거해줘야 되잖아요. 산소 원자의 차지를 없애기 위해서. 이게 되면은, 이런 형태가 되죠. 그래서 얘도 똑같아. 알코올이 뭘로 바뀐 거예요? 이렇게 바뀐 거야. OH2가 바뀐 거야. 좋은 이탈기로 바뀐 거야. 좋은 이탈기로.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그냥 좋은 이탈기로 바뀌는 거예요. 앞쪽 부분과 큰 차이가 나지 않죠? 여기 부분을 보시면 똑같아요. 근데 여기서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친액체, 이것과 반응하는 친액체가 도입이 된다는 거죠. 친액체가 도입이 된다. 자, 꼭 할로젠이 아닌 다른 친액체를 쓸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게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여기가 활성화되는 거는 앞쪽 편에 아펠 리액션과 차이가 없어요. 똑같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여기 친액체의 세기가 커지는 형태의 반응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얘가 친액체를 작용해서 SN2 타입으로 진행이 되고, 여기도 트라이페닌 포스핀 옥사이드가 만들어지죠. 그럼 여기도 반응이 일어나는 드라이빙 포스는 뭐예요? 트라이페닌 포스핀이 트라이페닌 포스핀 옥사이드라고 하는 굉장히 안정한 상태로 변화가 될 때 감소되는 에너지, 그 에너지를 이용해서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미츠노브 반응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이걸 외워서 하실 필요까지는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냥 이런 반응이 있다. 그리고 메커니즘이 이렇게 그려지게 된다. 그 점만 조금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마니키가 이제 피나콜 리어레인지먼트. 얘는 외워요. 얘는 중요해요. 얘는 메커니즘 물어보거든요. 연습 문제도 많이 나오고. 자, 피나콜. 원투 다이올이에요. 이런 골격을 가지고 있는 원투 다이올 화합물을 우리가 피나콜이라고 부르고요. 여기에다 강한 산성 조건 하에서 반응을 시키게 되면은, 피나콜론이라고 하는 형태, 카보닐 형태 화합물로 변화가 돼요. 케톤 형태. 이걸 피나콜론이라고 얘기해요. 다이올이 카보닐 형태의 케톤 화합물로 변화가 되는 거. 이게 피나콜 자룡인 반응이다. 얘는 문제로 나옵니다. 실제로. 그래서 중요해요. 자, 메커니즘 보시면 산을 처리해 준 거잖아요. 황산을 처리한 거잖아요. 그래서 OH 쪽에서 산성 수소원자를 공격하면서 액티베이션이 돼요. 여기 OH네. 빠졌네. 이거 바꿔주세요. 활성화 과정이야. 활성화 과정. 바꿨잖아. 그 다음에 얘가 이탈기로 떨어져요. 떨어져서 이게 탄소 양이온이 만들어지는데
뭐가 일어나? 여기 메뚜기의 작용인 반응이 일어나요. 메뚜기의 작용인 반응.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 여기 3차고 여기도 옮겼는데 3차인데? 3차? OH기도 차수에 있는 걸로 봐야 되나? 그럼 차수가 더 낮아지는 형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얘는 산소 원자가 있고 산소 원자 비원자성 있잖아요. 얘가 내려오면서 뭐 옥텟을 만족하는 형태로 반화가 될 수 있어요. 진짜 안정화거든. 이렇게. 그래서 작용인 반응이 일어나고 안정화가 되고 여기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 여기에 산소 원자의 비원상이 내려오면서 요게 이동하는 걸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럼 바로 이렇게 가겠죠. 그러니까 요게 먼저 이동하고 안정화가 되는 걸로 표현할 수도 있고 아니면 산소 원자의 비원상이 내려오면서 이렇게 바로 이동하는 걸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플러스 형태를 만들 수밖에 없었던 수소 원자를 제거해주게 되면 얘가 염기니까 제거하게 되면은 피나콜론이라고 하는 형태의 화물이 생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꼭 알아두시고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 얘는 고려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앞쪽에 아펠리에이션이랑 미츠노부 반응은 참고만 해두세요. 참고만. 그거를 뭐 여러분이 기본 학부 과정에서 공부하실 가능성은 제가 볼 때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런 반응이 있다라는 거 한 번은 소개시켜 드린 거고 그걸 메커니즘을 그려라? 이렇게는 안 나오니까 당연히 그런 반응들. 그러니까 좀 형태적으로 개념은 똑같거든. OH기를 좋은 이타기로 바꾸고 그 다음에 친액체로부터 공격을 받게끔 하는. 그렇죠? 아니면 염기로서 여기는 이제 치연 반응이니까 다 친액체로부터 공격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은 동일하다. 그거를 어떠한 시약 조건들을 이용해서 설계했는지 그 차이만 있을 뿐인 거다. 자,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